홍길동전 조선시대 신분제의 모순을 겨눈 날카로운 비판, 그리고 영웅의 탄생. 17세기 조선, 엄격한 신분 질서와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시대에 한 권의 소설이 등장했다. 바로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이다. 홍길동전은 한국 최초의 한글 소설이자 당대 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한 혁명적인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이 작품은 서자 출신인 홍길동이라는 영웅을 통해 신분 차별의 부조리함을 고발하고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꿈을 담아냈다. 홍길동은 조선시대의 양반가의 서자로 태어났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서얼의 서름을 뼈저리게 느끼며 자란 그는 뛰어난 재능과 무예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의 벽에 막혀 뜻을 펼치지 못한다. 결국 그는 집을 떠나 위적 활빈당을 조직하고 탐관오리들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조선판 로빈후드로 활약한다. 홍길동의 활약은 억압받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부패한 권력층에게는 경종을 울린다. 홍길동은 단순히 위적 활동에 그치지 않고 율도국이라는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한다. 율도국은 신분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유토피아로 홍길동은 이곳에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 억압받는 자들을 구원한다. 율도국은 당시 조선사회의 엄격한 신분제에 대한 비판이자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다. 홍길동전은 단순한 영웅 이야기가 아닌 당대 사회의 모순과 문제점을 반영하는 사회소설이다. 서얼차별, 탐관오리의 횡포, 가난한 백성들의 고통 등 조선시대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독자들에게 사회 비판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작품 속에는 탐욕스러운 관리들의 모습, 가난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이러한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홍길동의 모습이 대비되어 나타난다. 주요 등장인물, 홍길동과 그를 둘러싼 인물들, 홍길동, 홍판서의 서자로 태어나 호부호영조차 허락되지 않는 냉혹한 신분 차별 속에서 성장한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무예와 학문을 연마하여 뛰어난 능력을 갖추게 된다. 정의롭고 용감한 성품을 지닌 그는 부패한 사회에 맞서 싸우기 위해 위적 활빈당을 조직하고 탐관오리들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며 민중의 영웅으로 떠오른다. 뛰어난 지략과 리더십으로 율도국을 건설하여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하려는 그의 모습은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진취적인 인물의 전형을 보여준다. 홍판서, 홍길동의 아버지이자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양반이다. 첩의 자식인 홍길동을 냉대하고 차별하지만 내심 그의 뛰어난 재능을 인정하고 있다. 홍길동이 위적 활빈당을 이끌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결국 아들과 화해하며 용서를 구한다. 그의 변화는 혈연의 정과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복잡한 심리를 보여준다. 장씨 부인, 홍길동의 어머니이자 홍판서의 첩이다.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삶을 살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깊고 강하다. 홍길동이 집을 떠난 후에도 끊임없이 그의 안위를 걱정하며 아들이 훌륭하게 성장하여 세상을 바꾸는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느낀다. 그녀는 모성애의 위대함과 희생적인 사랑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활빈당, 홍길동이 조직한 위적 집단으로 탐관오리들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활동을 한다. 활빈당원들은 홍길동의 뛰어난 리더십 아래 뭉쳐 부패한 사회에 맞서 싸우며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그들은 신분차별과 억압에 맞서 싸우는 민중의 힘을 상징하며 홍길동의 이상을 함께 실현해 나가는 동료이자 가족과 같은 존재이다. 변학도, 탐욕스럽고 부패한 지방관리로 백성들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악당이다. 홍길동에게 징벌당하는 과정을 통해 당시 사회의 부조리함과 탐관오리들의 횡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는 권력을 남용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부정적인 인물의 전형을 보여주며 홍길동과 대비되는 존재로서 작품의 주제의식을 강조한다. 허균, 홍길동전의 저자이자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진보적 지식인이다. 그는 당대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개혁을 꿈꾸었으며 홍길동전을 통해 자신의 이상을 표현했다. 허균은 홍길동이라는 영웅을 통해 신분차별의 부조리함을 고발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는 자신의 염원을 담아냈다. 그의 작품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홍길동전, 다양한 해석과 의미, 사회소설, 영웅소설, 심리소설. 홍길동전은 다양한 해석과 의미를 지닌 작품이다. 단순히 위적 활빈당의 활약을 그린 영웅소설로 볼 수도 있지만 신분제의 모순을 비판하고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는 사회소설로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홍길동이라는 인물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정의 실현에 대한 갈망을 표현한 심리소설로도 볼 수 있다. 홍길동전, 민중들의 희망과 위로. 억압받는 자들의 대변자. 홍길동전은 오랜 세월 동안 민중들의 사랑을 받아온 작품이다. 억압받는 백성들은 홍길동의 활약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고 희망과 위로를 얻었다. 홍길동은 단순한 영웅을 넘어 민중들의 꿈과 이상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홍길동전, 문학적 가치와 영향, 한국 문학사의 혁명, 새로운 문학의 가능성 제시. 홍길동전은 한국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이다.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크며 당대 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꿈을 담아낸 점에서 사회소설로서의 가치도 높다. 또한 홍길동이라는 매력적인 캐릭터와 흥미진진한 줄거리는 독자들을 매료시키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고전으로 자리잡고 있다. 홍길동전은 이후 등장하는 수많은 영웅소설과 사회소설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 문학의 발전에 기여했다. 홍길동전, 현대사회에 던지는 질문.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 홍길동전은 500여 년 전에 쓰여진 소설이지만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진다. 사회적 불평등, 부정부패, 정의 실현 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며 홍길동전은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홍길동이 꿈꾸었던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아직도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과제이며 홍길동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홍길동전, 우리에게 남긴 유산, 희망과 용기, 그리고 정의를 향한 열망. 홍길동전은 단순한 소설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는 작품이다. 홍길동이라는 영웅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기와 정의 실현에 대한 열망을 배울 수 있다. 또한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꿈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한다. 홍길동전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소중한 유산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허균, 조선 최고의 천재이다나. 예절의 가르침이 어찌 자유를 온매리오. 크고 가라앉는 것을 다만 천성에 맡기노라. 그대들은 그대들의 법을 쓰시게. 나는 나름대로 내 삶을 이루겠노라.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가운데 한 인물에 대한 이런 글이 보인다. 그는 천지간의 한 괴물입니다. 그 몸뚱이를 수레에 매달아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고 그 고기를 씹어 먹어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일생을 보면 악이란 악은 모두 들어차 있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평가를 받은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 조선 광해군 때 좌참찬 벼슬을 지내다가 반역죄로 능지처참된 허균은 1568년 판서직을 역임한 경상도 관찰사업의 3남 2녀 중 막내 아들로 외가인 강릉에서 태어났다. 맏형 허성과 중형 허봉은 부친과 더불어 조정의 명신으로 활약하였으며 성리학과 문장 외교 활동으로 이름이 높았다. 시문에 뛰어난 천재로 사회의 모순을 비판한 학론, 정론, 유죄론과 호밀론을 의시해서 다양한 작품을 남겼으며 조선시대의 대표적 걸작인 소설 홍길동전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누이 또한 조선시대 최고의 여류 시인으로 평가받는 헌안설원이었다. 허균은 1597년 과거에 장원급제하고 1610년 진주부사로 명나라에 가서 한국 최초의 천주교 신도가 되었을 정도로 진보적인 인물이자 뛰어난 사상가, 개혁가였다. 한때 당대의 실력자였던 이의청과 결탁하여 패모론을 주장하면서 왕의 신임을 받아 예조참회, 좌찬성 등을 역임했으나 국가의 변난을 기도했다는 죄목으로 참수형을 당했다. 때문에 그의 저작들은 모두 불태워지고 성수시와 학산초담, 성소부부고 등 일부만이 남아 전한다. 한국 사회는 수많은 인물이 역사의 무대를 장식하며 명례를 갔지만 허균처럼 극적인 삶을 산 인물은 흔치 않다. 당시 사회에서 허균의 사상은 불온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1618년 역적 혐의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 이유도 따지고 보면 그가 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위험인물로 지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마디로 17세기의 조선은 허균이라는 천재를 감당할 만큼 사회문화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 허균은 광해군 폭정에 항거하다가 차명되었지만 그에 대한 당대 및 후대의 평가는 철저히 부정적이었다. 허균이 죽은 뒤 광해군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반교문, 왕이 백성들에게 내리는 일종의 담화문을 내렸다. 허균은 성품이 사납고 행실이게 돼지와 같았다. 윤리를 어지럽히고 음란을 자행하여 인간의 도리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죄인을 잡아서 동쪽의 저작거리에서 베어 죽이고 다시 기쁨을 누리고자 대사령을 베푸노라. 당시 조선과 그리고 조선시대 내내 허균에게 이처럼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진 까닭은 무엇일까? 이것은 무엇보다 허균의 사상과 행동이 당시의 주류적 흐름인 주자성리학에서 상당히 일탈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허균은 성리학 이외에 불교, 천주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과 사상에 관심을 가지는가 하면 상중에도 기생들과 거리낌 없이 어울렸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자유분방한 기질을 지녔다. 이는 겉으로나마 점잖고 조신한 선비의 모습을 보이려 했던 다른 학자들의 반발을 샀고 특히 과단하고 직선적인 기질은 다른 학자들과 쉽게 타협하지 못하는 요인이었다. 또한 조선시대 명문 사대부 집안의 적자 출신의 양반으로서 자신과 신분이 다른 서자들과 자주 교류를 했다는 점도 한몫했을 것이다. 허균은 50평생 3번 유배를 가고 6번이나 벼슬에서 쫓겨났다. 조선시대 허균만큼 파직과 복직을 거듭한 인물도 드물다. 허균이 이처럼 자유스러운 면모를 갖게 된 데에는 그의 학풍이 바탕이 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의 저자로 유명한 허균은 당시 주류 이념이었던 성리학만을 고집하지 않고 불교, 도교, 천주교에도 두루 관심을 보였다. 성리학이 모든 것을 통제하던 조선시대의 조정의 관리가 불교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었지만 허균은 우리나라 불교계를 대표하는 서산대사와 사명당과도 매우 친밀하게 지냈다. 서산대사는 문집의 서문을 허균에게 부탁할 정도였으며 사명당이 열반에 들었을 때 비문을 쓴 것도 허균이었다.
허균이 서산대사에게 보낸 편지에는 벼슬을 마치면 스님께서 요구하는 대로 산에 가서 돌을 닦겠다는 귀절이 있다. 그때까지 재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서산대사가 여러 차례 허균에게 벼슬을 그만두고 산으로 오라고 한 듯하다.